여러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유튜브 영상,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챌린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같이 재밌게 한국어 공부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요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의 사람들, 여기서 익명은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떤 주제의 오픈 채팅방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카톡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터디 모임, 외국어 배우기 모임, 독서 모임 이렇게 자기 개발 채팅방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등산, 게임, 와인, 캠핑, 유튜버 등등 취미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 수많은 오픈 채팅방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방들이 있어요. 바로 절약방. 절약은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적게 쓰는 걸 절약이라고 해요. 절약방은 돈을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오픈 채팅방이에요. 절약방, 일명 거지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의 해시태그를 보면 해시태그 거지방, 해시태그 익명보장, 해시태그 대학생, 직장인, 해시태그 어른도 거지일 수 있어. 최근 들어 절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절약방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에 모여서 뭘 할까요? 이 오픈 채팅방의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지출 5,000원. 스터디 카페에 왜 갑니까? 그냥 집에서 공부하세요. 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휴, 우리가 거지라는 거 잊으셨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스니커즈를 살까 합니다. 신발에 구멍 난 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절약방이 뭔지, 절약방에서 뭘 하는지 감 잡으셨나요? 절약방은 이렇게 절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디에 돈을 썼는지 공개하고 절약 팁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절약방에 참여하면 충동 구매는 확실히 줄일 수 있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의 소비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충고까지 들어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약방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요즘입니다. 요즘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 3가지 소비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소비 습관 3가지 무엇일까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지금 당장 끊어라. 불필요한 소비 습관 1번. 배달 음식. 여러분, 배달 음식 앱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음식값은 둘째치고 요즘은 배달비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는 배달비가 오르면서 배달 대신 직접 가서 포장해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음식점은 똑같은 메뉴인데도 직접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시키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좀 귀찮더라도 직접 가서 먹으면 돈을 좀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배달 음식을 시키는 대신 직접 요리해 먹으면 더 싸게 먹을 수 있겠죠. 불필요한 소비 습관 2. SNS. 돈을 모으고 싶다면 SNS를 끊어라. 흥미롭지 않나요? 요즘 한국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세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인데요. 비싼 건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가격이지만 너도 나도 오마카세 인증샷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만 빼고 다 이런 거 먹는 것 같잖아요. 저도 가야죠. 저도 오마카세 먹으러 가야죠. 결국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SNS를 보지 않았다면 오마카세를 먹지 않았을 텐데. 음식 말고도 SNS를 보다가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 사진 보고 나도 사고, 말도 안 되는 광고지만 거기에 혹해서 또 사고, 결국 우리의 통장은 텅장이 됩니다. 3번, 구독 서비스. 과거엔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을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구독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사이트, 그리고 각종 앱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월 요금 9,5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450원,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의 서비스 이용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며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를 내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돈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구독 서비스가 좀 짜증나는 게 한 번 카드를 등록하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 통장을 보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였는데 이제 취소해야겠다 싶어서 구독 취소를 하려는데 이 구독 취소 버튼이 없는 거예요. 거의 미로 찾듯이 겨우 찾아서 취소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 당장 끊어야 할 불필요한 소비 습관 3가지. 배달 음식, SNS, 구독 서비스. 이 외에 또 어떤 불필요한 소비 습관이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눈에 띄다. 눈에 띄다는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사람들이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빨간색 옷이 제일 먼저 보이겠죠? 빨간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겠죠?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남들과 다를 때 눈에 띄기가 쉬워요. 남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크거나 패션 스타일이 좀 독특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 예쁠 때도 눈에 띌 수 있어요. 송혜교, 더글로리에 나오는 동훈이 너무 예쁘잖아요?
송혜교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게 예뻤다고 합니다. 카페 거리에 가면 여러 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카페가 있고, 빵집에 가면 특히 더 맛있어 보이는 눈에 띄는 빵이 있죠. 언어 교환 모임에 가면 눈에 띄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눈에 띄는 썸네일을 보면 클릭하고 싶어지죠. 오늘 제가 오픈 채팅방 얘기를 했는데, 오픈 채팅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절약방이었어요. 절약방이 다른 오픈 채팅방보다 특이했던 거죠. 가끔은 우리가 찾는 정보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 취소 버튼은 눈에 띄지 않아요. 2번 혹하다. 혹하다는 마음을 빼앗기다 라는 의미예요. 보통 땡땡에 혹하다 이런 패턴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면 지금 사야 된다. 이제 주식이 오를 거라는 말에 혹해서 샀는데 이렇게 혹해서 사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광고에 혹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살 때도 있어요. 전 얼마 전에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손목이 안 아프다는 말에 혹해서 샀는데 이것도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제 친구 커플을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눈에 띄게 예뻐서 외모에 혹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자친구 성격에 더 반했어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는, 외모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외모에 혹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SNS를 하면 그 사진들을 보고 거기에 혹해서, 아니면 한 달 만에 영어 마스터 가능합니다. 이런 광고에 혹해서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광고에 혹해서 산 물건이 있나요? 3번 만만하다. 만만하다는 쉽게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다,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글로리를 보면 연진이가 동훈이를 괴롭히잖아요. 동훈이를 괴롭히는 이유는 동훈이가 만만해서. 만약에 동훈이가 연진이 같은 성격이었다면 괴롭히지 않았겠죠? 아니, 괴롭히지 못했겠죠? 가끔 보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면 만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 사람은 만만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더라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 어떤 일을 할 때도 만만한 일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 저는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만만하지 않네요.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가격을 보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이게 여러 개를 구독하면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은 절약방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